안녕하세요. 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21번째 질문은 수치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수치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제가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화가 중요한 이유는 숫자를 활용하면 채용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과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 저는 고객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많이 외치세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그냥 차라리 저는 1000명의 고객으로부터 순 고객 추천지수 4.9점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숫자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내가 그냥 고객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몇몇 분들께서는 수치화가 중요하다고 한 나머지 아무런 기준 없이 숫자를 억지로 뽑아내는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숫자를 추출해낼 수 있는 모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KPI라는 개념이에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이 장표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표는 뭐냐면,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개념들이 너무 다 다르신데,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무에 있어서 CSF와 R&R, 직무 역량, KPI 네 가지 개념만 아시면 되세요 라고 제 강의를 드려요. 이거는 저희 프레임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중에서 이제 KP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KPI라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영어를 안 써왔는데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가지고 핵심 성과 지표란 뜻이에요. 직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 목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게 KP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금융 일반, 금융 영업이라는 직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방카슈랑스 세일즈라는 CSF를 가져왔는데 지금 갑자기 괜히 가져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방카슈랑스가 뭐냐면, 이제 은행에서 흔히 뱅크 플러스 인슈어런스의 합성어로서, 이 사실은 이제 프랑스어라서 어슈어런스가 되는 건데, 어쨌든지 이제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를 하잖아요.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일즈를 하는 역할을 이제 방카슈랑스 세일즈라고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전문가분께서.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고객의 니즈와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맡아야겠죠. 그래서 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험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험업법과 보험 감독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 세법이나 금융상품을 설명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이거를 이제 이런 역량을 만약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인턴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인턴을 하셨다. 그러면 상품 추천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고객에게 정보 제공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공하셨는지, 그리고 고객의 의사결정률이, 동의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동의율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고객 정보 수집률이 얼마나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KPI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면 이렇게 구체적인 KPI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일반적인 지표를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무적 지표와 고객 지표와 생산 지표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순이익,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고객 만족도 지수, 고객 이탈률, 생산 가동률, 사이클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KPI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출처에다가 제가 칼럼으로 자세히 작성해 뒀거든요. KPI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한 예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칼럼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수치화시킬지를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KPI 이런 개념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KPI라는 개념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제가 연봉을 협상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커리어에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제가 KPI와 관련된 책들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제가 KPI 인벤토리라는 제가 책을 썼습니다. KPI 인벤토리라는 책을 썼는데 예를 들어 이제 HR 쪽으로 썼어요. 제가 HR 휴먼 리소스 관련해 가지고 이 직무에 대해서 만약에 HR 직무를 준비하신다 여러분들께서 그럼 HR 직무가 만들 수 있는 KPI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식 노조 불만 건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뭘 배우셨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 훈련이란 카테고리도 있고 근태, 노무, 뭐 만족도, 직원 만족도겠죠. 안전, 뭐 예산을 한번 봐볼까요? 가장 숫자와 관련된 거니까. 뭐 FTE란 개념도 있고 FTE란 개념까지는 뭐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HR 아웃소싱 비율이나 고용 전환율이라거나 뭐 연간 평균 채용 비용이라거나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업무와 관련된 KPI가 무엇일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연봉 협상을 할 때나 이직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결국 저는 KPI를 비율을 들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대학교 학점과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학점이 높을수록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거나 성실하거나 라는 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KPI도 여러분들의 KPI가 높을수록 수치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KPI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번에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KPI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글쓰기를 할 때 뭐 글쓰기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뭐 간결성의 원칙, 구체성의 원칙, 시작과 끝의 원칙. 근데 이 중에서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구체성의 원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글로 설명하거나 말로 설명을 할 때 저는 고객들의 가치를 최우선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강아지라고 예시를 들었는데 이렇게 멘탈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멘탈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외부할 때 정보를 말할 때 글이나 말로 설명을 할 때 그 어휘를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거예요. 가치란 어휘를 입력받으면은 우리 머릿속은 뭐야? 가치 저마다 다른 개념을 상상하겠지만 강아지라는 키워드를 입력받는다면 상대방의 뇌에 정확하게 강아지 이미지가 입력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성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은 구체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어휘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우리 KPI 앞에서 언급했었죠.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하시고 세 번째가 실제 명칭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 룰 세 가지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확실히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예시를 한번 같이 보면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좌측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A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워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원했던 저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목표로 일을 했고요. 하지만 신속하더라도 업무상 실수가 자주 발생하면 제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을 깨달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회사 프로그램이나 실험기기 사용법을 저만의 언어로 메모지에 기재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잘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의 원칙 때문에 아쉬워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측처럼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측처럼. 자, B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경유 생산과 출하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 이거와 지금 대비가 되는 게 보이세요? 하나라도 더 배워가자는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경유 생산과 출하를 관리하는 업무라는 거는 정말 이 업무를 안 해봤으면 이런 용어를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양한 실무 경험을 원했던 저는 신속한 업무처를 목표로 했다. 근데 이분께서는 입사 후 가장 먼저 했던 설비 규격서와 사내 업무 표준을 바탕으로 44개, 43개에 달하는 생산 설비의 종류와 사양을 파악하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죠. 지금 43개라는 숫자가 쓴 게 보이시죠? 지금 숫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비슷한 업무를 했던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이 업무가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세요? 숫자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질문은 수치화가 중요하다던데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숫자가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대안적으로 구체적인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합격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 후에는 석유 유분을 분리시키는 업무를 했고 ADU 및 메록스 공정 업무 전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저는 이게 무슨 업무인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이런 업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ADU 및 메록스 공정 업무 전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뭔가 이걸 확실하게 경험을 해봤네. 왜냐면 ADU나 메록스 공정이라는 용어는 이 업무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모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서류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성 원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KPI 칼럼과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칼럼도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블로그 칼럼을 읽어보시면서 관련된 문항을 어떻게 작성할지 파악을 해보세요. 언제든지 뭔가 내가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